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세주간을 활기차게 맞이하셨는지요. 2020년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대와 또 부담과 또 긴장이 한데 뒤섞인 아침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이 아침에 꼭 읽을 만한 기사들 한번 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먼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모레지요, 모레. 1월 7일부터 조사가 시작돼서 1월 8일부터 전화가 갑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아마 전화가 갈 텐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후 5시 5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들 많이 또 이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김용민이가 한 3% 넘어야 5석, 6석 정도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석, 6석은 농담이고요. 자,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3% 넘어야죠. 김용민이 체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1월 8일부터 전화가 오니까요. 02로 시작하는 전화 놓치지 마시고 받으신 다음에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꼭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웬만하면 다 받으세요. 김미영 팀장 전화도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많이 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 박찬호 그 이름 아시죠? 대검 간부들인데 한 사람은 반부패부장, 한 사람은 공안부장인데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조국 수사 또 조국 수사의 반개 수사를 할 수 있는 울산 수사의 책임자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가 거의 확실시된 마당에 한국당과 수구 언론은 한동훈과 박찬호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수대에 나섰어요. 야, 참 골 때리죠. 네. 자,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오늘 면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먼저 뿌리 깊은 샴푸엔 영양제입니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하여튼 좋다는 거 다 해보신 분들, 근데 효과를 못 보신 분들,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하고 다시 나빠진 분,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진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 바로 보이시죠? 1566-0783도 전화하실 수 있겠네요. 네, 곧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산도님, 한동훈은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보기 싫으네요. 근데 저 한국당이 그 자를 지킨다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만나보실까요? 우선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정동 칼럼부터 보시고 가시죠. 네, I can speak to 제목이 I can speak to입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칼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2월 서울 북부지검에 근무했을 때 검찰 간부의 호출로 인사동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이듬해지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 시대인데 검찰 간부의 호출로 인사동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됐어요.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와 전년도 인사에서 부장 승진에 탈락한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이 2018년 상반기에 추가 승진했는데
30기 부부장인 제가 신경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부장도 아니고 부부장인 거예요. 31기는 이미 부장 승진을 일부 했는데 30기인 자신은 뭐 부부장 신세에 머무른 상태였던 거죠. 검찰총장 특사를 자처한 자신은 검찰총장이 이제 메시지를 이 특사한테 준 거예요. 이 특사가 그 메시지를 갖고 임은정 검사를 만난 겁니다. 그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하고 느닷없이 해외 연수를 권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개인의 행복을 찾으라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워낙 불편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투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임은정 검사가 문제 제기하고 증인을 자처하고 나선다면은 언제 어떻게 누가 그 미투 바람에 쓰러질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한 거죠. 그러니까 너 저 외국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유호성이 장동건한테 하와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에요. 예. 하반기 인사에 부산지검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장 시켜줄 테니 승진 걱정하지 말고 어학 공부에 매진해서 12월에 해외로 나가라. 한참을 설득했지요. 진지하게 듣는 채였습니다만 어학 실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개혁 신용만 하려는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할 내부자가 필요한 때잖아요. 네. 7월 하반기 인사 발표 날 아침 검찰국장이 된 그 간부의 전화가 왔습니다. 예. 해외 연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도 약속을 지키는 게 자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많은 간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총장이 충주지청 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는 공치사까지 하더군요. 31기 후배 후임으로 보내면서 하는 궁색한 변명과 생색이 어이없었지만은 하여간 부장으로 승진을 시켜줬네요. 네.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감찰 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면서 검찰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더군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제 감찰 담당관실로 이제 발령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검찰을 감찰하는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은정이가 이 세 가지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은 자기들이 뭐 감찰 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허용하겠다. 야, 이 새끼들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야, 법무부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검찰이 반대한다고 그걸 못하냐? 야, 아주 골 때리는 일이네요. 자, 조건은 세 가지였어요. SNS를 중단하라, 페이스북을 중단하라, 그리고 경향신문 정동 칼럼을 중단하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을 취하는 것, 그 세 가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최소 조건이겠죠. 예. 자,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이걸 수용할 리가 있겠습니까? 법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참담했죠. 보세요. 법무부에 이렇게 검사가 파견돼 가지고 거기에 요직에 앉아서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은 검찰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를 인사로 유혹해서 침묵의 밀실에 가두고 이름만 빌리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였으니까요. 네. 참.
2012년 상반기 서울중앙지검 근무 시절 내부 게시판에 수뇌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가 간부에게 불려가서 이러면 검사장이 될 수 없다는 꾸중을 들었지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군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돌만도 못한 것인데. 네. 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문정 검사 지금 원래 이제 서울에 사는 분이었는데 충주 갔다가 또 울산 갔다가 부장검사 직함을 달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문정 검사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시에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요. 뭐 다른 검사나 혹은 뭐 수사관 또 검찰 직원들은 뭐 조금 넘겨도 뭐 그렇게 크게 착 잡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문정 검사는 부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12시 55분까지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어? 행여라도 1시 1분에 들어와 봐요. 이문정이가 밥 처먹고 1시 지나서 들어왔다. 1시 1분도 1시 지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괴롭힐 공산이 있다는 것이죠. 참 윤석열 건 때문에 저희가 뭐 사실 어떤 특정 검사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요. 이문정 검사는 또한 안 그럴 것인가 뭐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여간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검찰의 민낯을 세상에 알린 이문정 검사. 예. 뭐 그가 뭐 승진하길 바란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함으로써 겪는 불이익이 빨리 그쳐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국 장관이 본인이 장관이 되면서 이문정 검사를 감찰 담당관실로 인사 발령하려 했다. 이 내용 상당히 주목되네요. 그러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대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검찰 내 여성 검사님들. 누가 그런 말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검사들을 다 여성으로 바꾸면 나라가 한결 좋아질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젠더 갈등을 부르는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남성이 압도하는 검찰 시스템 아닙니까? 남성이 압도하는 검찰 시스템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 5대5 국민의 성비처럼 5대5로 남녀 검사가 있다면은 나쁜 짓 아주 노골적으로 너저분하게 할 수가 없겠죠. 네. 이문정 검사 행복한 날 꽃길 걷는 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승진하셔라 혹은 어디 직함을 가져라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꽃길을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꽃길을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모지조님 이문정 이 사람도 모르겠다. 자라보고 놀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문정을 뭘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징글징글한 한동훈, 박찬호, 윤석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추미애가 조국 수사를 책임진 한동훈, 울산 수사를 책임진 박찬호를 손댈 것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네. 손대 하면은 손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목은 손대나예요. 손대나. 조금 좀 내려보겠습니다. 예. 손대납니다. 손대나. 제 얼굴이 안 나오네요. 네. 자, 윤석열 총장의 왼팔과 오른팔로 통하는 한동훈, 박찬호. 한동훈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박찬호는 대검 죄송합니다. 한동훈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반부패부장이라고 하죠. 박찬호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협의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해 수사팀을 진두 지휘해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일종의
가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중앙일보 얘기는 뭐예요? 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박찬호 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건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이들을 한직으로 내치는 대폭 인사를 단행하면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학살 인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종양일보. 그건 니들 얘기지. 야, 조국 수사, 울산 수사 니들 보기에는 성공적이고 니들 보기에는 가치 있는 수사인 것 같은데 그건 니들 얘기잖아. 니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지금 당장 조국 수사만 하더라도 법정 가서 무슨 개망신을 당하고 있니? 울산 수사, 송병기 부시장 기각된 거 몰라? 니들 눈에는 조국 수사, 울산 수사가 매우 중요한 수사고 가치 있는 수사고 그런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게다가 그렇잖아요. 그 당장 정경심, 표창장 위조 의혹. 그 지금 법원 가서 지금 공판 준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확실해 보여요. 당시 정경심 소환도 안 하고 기소했던 한동훈. 그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얄짤 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자칫 법무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게 중앙일보 해석입니다. 야, 지랄하고 있어 이 자식들 말이야. 정권을 구하기 위한 편향 인사라는 야당과 여론의 비난과 함께 검찰 내부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예.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간부들을 건드리지 않고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동부지검장을 승진시키면서 윤석열 총장 수사 지휘를 차단하는 수를 쓸 수도 있다고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한동훈하고 박찬호는 인사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장용진 아주경제사회부장이 오늘 장용진의 학익진에서 자세히 또 나옵니다만은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검찰은 7월 공수처 출범 전까지 온갖 방해 무력화 공작을 벌일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4월 총선 직후에 여당 당선자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동훈이나 박찬호가 보여준 거 보세요. 잘못한 게 있어서 수사했습니까? 정권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은 거기에 확실한 물증이 있든 없든 또한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든 없든 마구잡이로 손을 대고 칼을 휘둘렀던 한동훈 아닙니까? 박찬호 아닙니까? 이들을 가만둔다? 이러면 검찰은 완전히 이제 야당의 주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니 이런 한동훈과 박찬호의 보스인 윤석열을 왜 기용했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누차 제가 이 윤석열의 이 측근들에 대해서 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듭거듭 사과하지 않습니까? 사람 잘못 봤다고 우리가. 이건 인정하고 가야죠. 이건 인정하고 가야지. 응? 그렇지 않고 사과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무작정 윤석열과 그 측근들 비난하면요. 지들이 써놓고 말이야. 자기를 수사한다고 이렇게 반대하는구나. 라고 정치 저권여층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인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했던 지난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량이고 싶음님, 다 같은 놈들이다.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일은 차츰 없어져야 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뼈아픈 말씀이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미모 지조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단편적 인물에 대한 절대적 지지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항상 우리가 시스템을 돌아보고 또한 그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 시스템과 원칙을 존중하는 인물이 발탁됐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은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뼈아픈 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중앙일보가 지금 한동훈, 박찬호 손대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어막을 쳤어요. 예, 야당도 이렇게 하고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조선일보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보스 기질이 있는 윤석열 손발이 잘릴 때는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여러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과연 윤석열은 만약에 한동훈하고 박찬호가 목이 잘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만둘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표 안 낼 것이다. 사표 안 낼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 윤석열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표를 내면 누가 좋아할까? 종양일보나 조선일보는 뭐 반발하겠죠. 정권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주변 측근 수족을 다 잘라버리니 윤석열이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윤석열은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항한 저항한 그런 양심적인 인사다 해서 야당으로 가라고 막 등을 떠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야권의 대선 주자로 이미지 메이킹 하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근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시민들이 내쫓은 것이다. 시민들이 언제 민주당이 청와대가 내쫓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만둘리 만무예요. 그만둘리 만무예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파격 인사를 강행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동훈하고 박찬호를 날릴 경우, 예.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로의 확장과 추미애 장관의 역풍 직면 가능성이 언급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만두고 추미애는 타격을 입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손발을 자르지 말라. 자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소 섣불러 보이는 윤석열 총장 거취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검찰 인사가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다. 검찰 인사권은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몫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과 총장이 함께 행사해 왔다. 총장 측근 속간의기식 인사의 강행은 의도적인 불문율 위반으로 총장에게 공개적인 수모를 안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사 외풍을 막지 못한 총장, 장관으로 대표되는 정권과의 일면에서 다시 인사 외풍을 막지 못한 총장, 장관으로 대표되는 정권, 이 둘의 전쟁에서 총장이 완패한다면은 윤석열은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스 기질이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이런 수모를 겪게 되면 스스로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윤석열 총장을 불편해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의 시나리오다. 나름대로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인데 예, 저희도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 사표 안 냅니다. 예, 사표 안 내요. 사표 낸다면 뭐 어디로부턴가 확실하게 언지를 받았겠지. 다음에 대권 주자로 밀어줄게. 응? 그런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당한 수모는 그리고 뭐 잘못했다면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데 잘못한 게 없이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의 이런 어떤 수모를 겪어야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절대 안 하지요. 예. 그러니까 종양일보고 그러니까 조중동이고 그러니까 수구 언론이고 그러니까 기레기들입니다. 예.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자, 지금 한동훈
박찬호는 막아야 한다. 방어선을 친 야당과 수구 언론의 보도 행태 오늘 아침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